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어떻게 그동안 잘들 지내고 계셨습니까? 자, 오늘은 저 앞전에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이 한혜진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싶다 해서 저도 한번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준비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잠깐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그동안 올리질 못했습니다. 제가 보다가 찾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멋지다. 이런 사진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사진 출처는 일간스포츠입니다. 이거 밝혀놔야 되겠죠. 자, 붙이기를 만능 엔터테이너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활동을 좀 많이 합니다. 원래는 모델이었는데, 그죠? 지금 뭐 방송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유튜브도 좀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사진빨입니까? 화장빨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여튼 멋지게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우리나라 그 여성 모델 가운데서는 거의 탑 모델급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단점은 있죠. 뭐 이분들 보면은 제가 조금씩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키가 크니까 아무리 못해도 남자가 185 정도는 돼야 사이즈가 서로 맞질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거 외에는 뭐 모질함이 없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떠한 몸매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사주를 가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탑 모델이 됐는지 하는 거, 그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가 이 사람 사주가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한번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쪽에 보시면요, 뭐 그렇습니다. 톱 모델, 뭐 배우도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사회자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생이고 키가 엄청납니다. 177, 여자 키 177이면은 거의 남자 같으면 거의 한 190 가까이 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2kg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별 의미가 없죠. 동덕여대 모델학과 석사 여기를 나온 모양입니다. 잠깐 살펴보니까 좀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17이 되던 99년도에 한국 슈퍼 엘리트 모델 여기에 출전을 합니다만은 등이 입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어떤 매니저가 잘 본 모양입니다. 여성 매니저가 잘 봐서 잡습니다. 모델을 하자고 해서 그 해에 99년도에 서울국제 패션 컬렉션으로서 모델 데뷔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 했고, 이렇게 35세에 보면은 정유년의 우리 삼성의 투수죠, 차우찬 선수와 열애를 하고 몇 달 만에 결별을 했다.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공개 연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6시 될 때 무술년의 MC인 전현무가 아시죠? 뭐 나 혼자 산답니까? 하여튼 거기에 열애를 하다가 역시 다음 해에 이별을 하면서 그 자리를 이제 다시 서기가 곤란하니까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사주 가지면은 우리 나이로 하면은 36 넘어가면은 이제 36 넘어가면은 그냥 운 다 됐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네, 그런 경우는 그동안 닦아놨던 관록으로 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큰 욕심을 내면은 사단이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는 뭐 그냥 임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왜 이렇게 잡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진술충도 있고, 물론 신사시일 수도 있습니다. 지살령마.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쁘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될 팔자단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시일 수도 있는데 진시일 수도 있다라는 게 여기 보면 배우자궁이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보니까 남자 자체가 사주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 이게 이 시가 맞질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용신이 완전히 합거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갔느냐? 잘 보십시오.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상황이 합이 불합입니다. 합이 불합이라, 그죠? 그래서 합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완전한 합이 안 됐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 경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양지차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반쯤 잡혀서 질질 끌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때 이렇게 개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사주를 살리는 어떠한 기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부를 때 이제 상신 그럽니다. 말씀을 드렸죠. 이 상자는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어떻게 쓰입니까? 서로 상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모양 상자도 있습니다.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 상을 쓸 때 관상할 때 상자가 이 상자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상자는 재상상자입니다. 재상상자. 그래서 임금을 보필하는 재상으로 쓰일 때도 상자입니다. 뭐 요게 비슷한 것 중에 우리 명리에 나오는 글 중에는 또 하나가 희자가 있는데, 그죠? 요게 보면은 기뿌리자거든요. 기뿌리자인데 여기가 또 다른 의미로는 좋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좋다, 좋아하다. 그래서 우리가 희기 그러면은 이렇게 기쁜 것과 끓이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좋아하는 것과 또 좋은 것과 끓이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상관이 이렇게 상신이 되면은 말로서 먹고 사는 사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디어로 먹고 사는 사람 좋습니다. 어떤 멋을 내는 어떤 그런 기능으로 먹고 사는 사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상신이 됐고, 또 하나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격인데 이렇게 식신이거든요. 그리고 식신이 지살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재물을 버는데 어떻게 버느냐 하면은 식신으로 법니다. 식신은 뭡니까? 남을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또 내가 바삐 움직이면서 오랫도록 갈고 닦은 걸 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입니다. 나는 재물을 버는데 사업가인데 나는 먹는 사업으로 성공했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와 관련되는 그런 사업으로 나는 성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손님으로 찾아온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사주는 젠데 재물을 이렇게 식신 먹는 것 좋습니다. 서비스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어린이와 관련되는 그런 쪽으로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 이러면은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해묘미가 물론 우선입니다만은 묘술합도 되거든요.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술토. 술토가 뭐죠? 여기 보면은 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이니까 학문 중심으로 돈을 버는데 나는 어린이와 관련되는 이런 쪽으로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네, 서비스하는 쪽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먹는 사업과 관련돼서 돈을 벌었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묘목은 종이 목재 의류입니다. 그래서 이 묘목으로 제가 되신 분들 보면은 남자들 같으면은 이렇게 목재 같은 쪽으로 성공하시는 분, 합판 이런 쪽으로 성공하시는 분들, 또 내지는 이게 플라스틱 쪽 이렇게 용기라 그러죠. 어떠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용기 이런 것으로서 돈을 버는 사람, 또 하나는 식목 사업을 해서 돈 버는 사람.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 나는 산에 술토 산에서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뿌리가 인에 있으니까 재물을 버는데 그래서 뭘 합니까? 유치원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덕이 좀 없어서 내가 이 재라는 건 돈만 그런 뜻을 가진 것은 아니라 그랬죠. 내가 뭔가 추구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런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뭘 추구를 하면은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지만은 내 재능이 워낙 있어서 센스가 나름 있어서 그걸 그나마 조금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얻어맞은 부분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 이렇게 넘어가네요. 자,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 이렇게 됩니까? 이 전체를 다 지워야 되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자, 여기 이
방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격인데 이렇게 관운을 흘렀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왔답니다. 가장 좋은 운대로 흘렀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기다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자, 결혼할 수 있었습니까? 네, 저는 일찍 결혼을 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왔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5세, 26세 전에 들어왔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미까지는 물론 방의 움직임이 관운으로 흘러가니까 다 좋죠. 특히 요 기미에 미토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해묘미 목국을 짭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한마디로 가장 많은 재물을 조금 내가 많은 것을 계약 같은 걸 해서 재물을 좀 많이 벌었던 그런 시기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후로부터는 좋을 게 없습니다.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진시라 그러면은 신자진 수국이 그나마 남아있거든요. 자, 우리 선생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 을경합은 완전한 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운에서 경금이 이렇게 다시 날라들면은 을경합이 됩니다. 그럼 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네, 잘 안 되죠. 하는 것들이. 그런 와중에 이제 잠시 올해 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임목도 일지에도 합도하고 천간에 이렇게 임수도 뜹니다. 이건 뭐지? 네, 이런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나보다는 조금 나이 적은 사람과 실제로 결혼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혀 그런 내용이 보이질 않는데 가능할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결혼수가 있는 시기는 맞습니다. 올해 그렇죠? 보십시오. 내년에도 용신연도고 일지하고 또 합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는 시기다. 아마 결혼을 아예 못한다. 지금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은 어렵지 않겠는가. 자, 마지막 중에 마지막은 병원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외에는 없는데 지금도 그럴 수 있는 시기. 자, 올해는 어떤 시기죠? 자, 지지로는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합을 합니다. 어떤 시기냐면은 재물, 내가 원하는 곳에 일치 합을 했으니까 문서를 지고 이렇게 이사도 하는 시기, 이런 뜻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사를 하는 시기도 되고, 자, 내가 원하는 거 식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편하게 뭘 좀 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뭔가 활동을 시작하는, 나름 해보고 싶은 대로 좀 해보는, 그래서 터전을 나름 옮기고 뭐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뜨기는 뜹니다만은 이게 잡힌 상태로 내년에 개수가 뜨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지로 묘목이 들어오면 용신연도인데 하필이면 지금 줄 서 있는 것이 신금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역시 맥을 못 씁니다. 좋아질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네, 화기로 들어오는 시기가 잠깐 좋아집니다. 아마 병원년이 굉장히 좀 좋을 겁니다. 2026년도가 되겠지, 그죠? 그 시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좋아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경신과 신유 중에 어떤 것이 더 안 좋습니까? 그러면은 위에 이게 이제 잡힌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더 겁나는 건 신금이 아닌 유금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때리고 들어오거든요. 물론 여기 잡지만요, 신진 반합을 해서 이렇게 역용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있는 것과 그냥 들어와서 정통으로 때릴 수 있는 건 물론 이 해수가 있어서 커버는 할 겁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시기보다는 이 시기가 더 좋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가장 이름을 얻고 잘 나가던 시기는 이제 끝이 났다. 끝물인데 여기서 마지막 끝물이 아마도 2027년으로 해서 이 모양 자체가 다 이제 좋은 세월이 다 흘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재를 쓰는 사주가 비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키가 크고 이렇게 날씬한 이유는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은요, 이렇게 목기, 이 제가 이렇게 특히 을목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키가 이렇게 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재를 쓴다 이걸 떠나서도 을목, 목기, 특히 묘목이나 이렇게 천간에 을목이 힘이 이렇게 받쳐진 사주 해묘미해서 이렇게 목기는 이렇게 일어나는 기운이죠. 확실히 이런 사람들이
키가 좀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자가 177 같으면은 상당히 크죠.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다만은 주부로서 만약에 이렇게 그 싱크대에서 조리를 한다 이러면 좀 뭔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쨌거나 좀 크고 멋진 남자를 만나서 좀 행복하게 좀 잘 살았으면 싶습니다. 사주 그냥 공부 차원에서 안 올렸으니까 이 사주가 정답이다 또 내지는 여기가 정확한 사주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주 보는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같이 연구를 해봤다 이런 정도로 만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